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의진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지금 우리 사회를 몹시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된 질병에 대처하지도 못해 방역당국은 허둥지둥대고 온라인과 SNS에서는 부정확한 과장된 정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스와 신종플루 때 대처해 나갔던 노하우는 다 어디로 가고 실망스러운 초기 대처로 감염 확산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메르스 환자 확진 발생 후에 치밀한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할 질병관리본부는 체육대회를 할 정도로 한가하게 대처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 또 어떻게 하면 넘어가겠다는 식의 안이한 인식이 만연해 있지 않나 우려스럽습니다. 복지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장관님. 버튼 좀 눌러주세요. 네, 장관님. 연일 메르스 확산 방지하시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20일이 지났습니다. 완치 환자도 속속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조심스럽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좀 고비가 꺾인다는 예상도 있고, 하지만 허술하고 안일한 초동 방역이 좀 명백히 드러난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방 단계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국민들은 메르스란 단어가 생소했겠지만 방역 당국인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도 메르스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대책반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런데 관심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경험과 전문성이 없이 탁상 행정으로 좀 안일하게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결국 오늘의 문제를 키웠다고 저는 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글은 신종 인플루엔자를 대응하고 겪었던 일을 기록한 그 백서입니다. 담당 장관이셨던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해고한 내용을 보시면 융통성 없이 지침 딱딱하게 해석했다. 사전 협조 및 준비가 의료인들과 되지 않았다. 이선 국민에 대한 의사소통이 부진했다. 그래서 아쉬웠다라는 단어가 씁니다. 지금 이런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고려하고 고치는 점이 있으신가요? 화면 내려주십시오. 예, 많은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 개 우리가 사스와 신종플루가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가 겪었던 전염병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것을 겪고 나서 백서를 왜 쓰겠습니까? 다시는 같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쓰는 건데, 이거 지금 제대로 체크를 안 하시면 도무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더 새롭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백서 내용을 보면은요, 장관님 현재 메르스가 법정 전염병으로 제대로 병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거 아십니까? 예, 법에 그냥 4종 전염병으로 되어 지금 있고, 보시다시피 신종플루 백신에도요, 그때도 신종 인플루엔자란 것이 제대로 이름이 안 박혀 들어가서 법정 전염병으로 안 들어가서 혼란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주십시오. 지금 보시다시피 메르스 역시 2013년도에 이미 대책반 꾸렸는데 아직까지 복지부의 시행령에 법정 전염병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도무지 우리가 감염병 대책반을 만들어서 꾸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저희가 일단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이제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시로서 그 메르스를 거기에 지금 리스트에 놓고 있다고 말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백서를 쭉 보면서 이거대로만 제대로 방침을 정했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전염병이나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적이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했다. 또 심지어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게 지금 경계 단계로 올려야 되지 않겠나. 다음 주십시오. 슬라이드. 예, 경계 단계로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의 전염병 위기 단계와 WHO의 경보 단계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백서에도 이 부분도 좀 일치를 해서 과학적인 관리를 하자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혼란 때문에 실은 주의냐 경보냐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진작
이거 해결했으면은 이런 논란 이번에 비켜나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도에 이미 중동호흡기 증후군 대책반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리고 나서 사우디에서 우리 근로자 한 명이 근데 8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메르스로. 그래서 그때는 국립중앙의료원 긴급대책반 파견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실제로 국내에 입국한 근로자 3명도 입원을 시켰습니다. 음악병동에. 이런 빠른 대응을 하고 있으신 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건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보시다시피 바레인이라는 이유로 지금 처음에 확진이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른 나라 WHO나 미국의 권고에는 중동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메르스를 할 때는. 도무지 이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의 이 대응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겁니까? 아니면은 본인들 자체로 하신 겁니까? 내려주십시오, 슬라이드. 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정하고 위험국을 지정할 때는 이제 위원회가 있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합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계속 시기적절하게 업데이트를 해서 조정하지 못한 것에 불찰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시기적절하게 발빠른 대응을 못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예, 좀 더. 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해야지 제대로 방역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 보건 분야 외에도 위기 관련 분야 등 다양한 사실 분야와의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학교 휴업이 문제가 된 이유는 아이들한테 막연한 공포가 퍼지고 부모님들이 두려워서 생긴 문제지요. 그래서 심지어 대한정신건강재단은 재난정신건강위원회에서 아이들, 부모의 눈높이 맞춰서 설명해야 공포를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전문가 외에 다양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많은 지적 전문가들도 동일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들과의 대화에서 상당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 문화체육부나 홍보 쪽과도 손을 잡고 대폭적으로 이런 대화의 채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서울시가 정부의 미온적 대책, 또 정보 공개 안 되는 것 때문에 비난하면서 자체적인 대책 마련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한밤중에 발표를 해서. 더구나 박원순 시장께서는 서울 소재 그 환자가 있는 병원에 정보 공개 안 하면 병원 폐쇄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요구가 과연 합리적인 방안입니까? 예, 저희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손을 잡고 하여튼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오늘 기점으로 유행이 좀 가라앉지 않나 조심스러운 전망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전 예방 단계에서 이제는 치료 중심 단계의 정책으로 변화할 대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치료 중심으로 그것을 치료에도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아직은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는 이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전파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통제가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치료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병원 내에서 지금 국한돼서 이렇게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거기서 통제를 해 나가면은 지역사회 확산 없이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목표를 갖고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이러한 정책의 단계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치료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보강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것을 차단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혹시 그래서 17개 국가지정치료병원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십니다. 내가 연락하고 메르스가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 더구나 아까 그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전화가 지연되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 이 불안은 어떻게 가라앉힐 겁니까? 좀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르스 전담 병원을 빨리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저희가 이제 중앙 전담 병원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서 소거를 해서 이제 메르스 환자들만 이제 담당하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또 거점 병원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지자체에서 그런 지정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조를 구하고 저희가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느린 게요. 지난번 신종플루 대응할 때는 450여 개 치료 거점 병원 또 타미플루를 구할 수 있는 약국을 빨리 공개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별 불안하게 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국가지정병원이 공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무왕장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예, 뭐 국가지정병원은 저희가 공개는 사실은 되어 있고 여기 뭐 리스트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필요하면은 하여튼 이런 정보들을 추가로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장관이셨던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해고한 내용을 보시면 융통성 없이 지침 딱딱하게 해석했다. 사전 협조 및 준비가 의료인들과 되지 않았다. 이선 국민에 대한 의사소통이 부진했다. 그래서 아쉬웠다라는 단어가 씁니다. 지금 이런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고려하고 고친 점이 있으신가요? 화면 내려주십시오. 예, 많은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다시 한 개 우리가 사스와 신종플루가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가 겪었던 전염병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것을 겪고 나서 백서를 왜 쓰겠습니까? 다시는 같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쓰는 건데 이거 지금 제대로 체크를 안 하시면 도무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더 새롭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백서 내용을 보면은요. 장관님 현재 메르스가 법정 전염병으로 제대로 병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거 아십니까? 네, 법에 그냥 4종 전염병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것을 보시다시피 네, 신종플루 백신에도요. 그때도 신종인플루엔자라는 것이 제대로 이름이 안 박혀 들어가서 법정 전염병으로 안 들어가서 혼란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주십시오. 지금 보시다시피 메르스 역시 2013년도에 이미 대책방 꾸렸는데 아직까지 복지부의 시행령에 법정 전염병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도무지 우리가 감염병 대책반을 만들어서 꾸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 또 어떻게 하면 넘어가겠다는 식의 안이한 인식이 만연해 있지 않나 우려스럽습니다. 복지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장관님. 버튼 좀 눌러주세요. 네, 장관님. 연일 메르스 확산 방지하시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20일이 지났습니다. 완치 환자도 속속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조심스럽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좀 고비가 꺾인다는 예상도 있고 하지만 허술하고 안일한 촌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의진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지금 우리 사회를 몹시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된 질병에 대처하지도 못해 방역당국은 허둥지둥대고 온라인과 SNS에서는 부정확한 과장된 정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스와 신종플루 때 대처해 나갔던 노하우는 다 어디로 가고 실망스러운 초기 대처로 감염 확산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메르스 환자 확진 발생 후에 치밀한 당력 대책을 세워야 할 질병관리본부는 체육대회를 할 정도로 한가하게 대처를 하고 있었고 초동 방역이 좀 명백히 드러난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방 단계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국민들은 메르스란 단어가 생소했겠지만 방역당국인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도 메르스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대책반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런데 관심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경험과 전문성이 없이 탁상 행정으로 좀 안일하게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결국 오늘의 문제를 키웠다고 저는 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글은 신종 인플루엔자를 대응하고 겪었던 일을 기록한 그 백서입니다.